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연초에 아주 강하게 반등했던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늘 보합 정도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것도 상당히 저는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수상으로 보면요. 거래소가 0.24% 올라서 2365포인트, 코스닥이 플러스 0.15포인트 올라서 15% 오른 거죠. 710포인트 찍었습니다. 그래서 약보합 정도 끝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도 상당히 선방한 것이다. 많이 오른 것을 따졌을 때 시장이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 대금을 보면은요. 거래소가 오늘 7조 6천억 거래 대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장의 활기가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은 오늘 5조 1천억. 코스닥은 거래가 좀 소강 상태였다. 대신에 거래소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400포인트가 급등을 했다가 작년 그 연말에요. 그랬다가 다시 한 250포인트 빠졌다가 이번에 근 100포인트 넘게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외국 애들이 앞서서 이렇게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 400포인트 오를 때도요.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 대표 종목으로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400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 그랬다가 이제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이때의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 애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몇 개 종목만 이렇게 사면서 돈들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데요. 그 힘이 지금 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여타 종목들로도 순환하면서 지금 상당폭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차 조금 높아지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1월달 시장을 좀 기대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은 갔는데요. 지켜보면 알겠죠. 최근 분봉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한 4일간 그 그래프 이렇게 추이를 보면요. 분봉이라는 건 조금 더 미세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봤을 때 이 추세가요. 완만하지만 한 4일 동안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지표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분봉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항상 월봉도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죠. 월봉을 보는 거는 아주 긴 시각으로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때가 한 2012년, 여기가 22년이니까요. 한 10여 년 동안 이 추세 바닥을 지지해줬다 이런 얘기죠. 이 추세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지가 됐던 그런 바닥인데요. 이번에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추세 바닥 지지선에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번 시장이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시켜준 바닥은 찍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을 갖습니다. 다음에 오늘 수급은요 외국 애들만 거래소에서 한 4,80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 애들이 그동안에 매수 우위로 이렇게 시장을 끌어왔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시장을 외국 애들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끌어줬다. 개인들은 한 510억 마이너스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또 950억을 사줬네요. 기관은 한 4,600억 정도, 거래소가 한 4,300억, 코스닥이 한 260억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많이 팔았고 외국 애들이 많이 사줬는데 여전히 외국 애들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를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은요. 종목별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 애들이요 170만 주 매수 우위했죠. 하이닉스가 10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으로 외국 애들이 매수 우위한 것 대부분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했다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이때가 9월부터 400포인트가 이렇게 오를 때 이때도 외국 애들만 매수를 집중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이렇게 강하게 매수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지금 외국 애들이 근 2조 가까이 오늘까지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400포인트 오를 때 그 시장 패턴하고 지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원화가 지금 절상되고 있죠. 달러가 약세의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 애들 입장에서는 달러 유입했을 경우에 환에서 그만큼 조금 프리미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환율 추세가 꺾이지만 않는다 그러면 외국 애들은 꾸준히 더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거든요. 조금 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 예탁금 보면요. 크게 변동은 없는데 추세는 그대로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43조 6천억인데요. 이런 추세입니다. 연말에 좀 들어왔다가 금년 초에 다 빠져나갔는데 작년 고객 예탁금 수치가 한 20조 넘게 1년 동안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개인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주 강세장 그 예전 그 선례를 보면요. 외국 애들이 먼저 이렇게 바람을 잡고 한 7분나 8분 응선 정도에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와서 상투권에서 물건들을 다 잡아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아직까지는 개인들은 외국 애들이 매수하는데 따라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애들만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 잔고도 이렇게 보시면 15조 9천억이죠. 15조 9천억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좀 이렇게 연초에도 그렇고 연말부터 이렇게 신용이 좀 털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절대 금액으로는 그렇게 적은 수치가 아니다. 신용 잔고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펀드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를 보면요. 개인 예탁금하고는 조금 달리 작년 연말에 이렇게 돈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연초에 좀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10일간 따졌을 때 한 2조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펀드 쪽으로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좀 변수가 될 것 같다. 조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말씀드릴 텐데요. 다우가 어제 0.8% 올라졌어요.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서 앞에 고점을 향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른 그래프들도 비슷해요. 나스닥도 이렇게 바닥을 탈피하는 모습이고요. S&P 500 여기도 한 1.2%,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1.25%. 그래서 모양들이 대체로 바닥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2년 바닥을 깨고 급락을 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2.1% 올라졌네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테슬라가 3.6%, 테슬라는 주당 400달러를 넘었다가 지금 100달러까지 갔다가요. 지금 123달러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짝 오르기는 했지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이 이렇게 좀 다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나왔던 얘기는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그 낙관론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잡히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지금 경기 연착륙 그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은 완만하고 실업률은 또 떨어지는 그래서 연착륙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이렇게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다음에 이제 니케이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가 오늘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죠.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대만이 마이너스 0.13 보합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상해 0.05% 보합 수준이죠. 항생 마이너스 0.28인데 이 그래프 상승 추세가 아주 야무집니다. 중국 시장은 지금 부양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에 제로 코로나 그래서 이렇게 봉쇄 조치하던 그런 것들을 규제를 많이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지금 항생, 홍콩 지수에 가장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눈여겨볼 게 유럽 시장에서 독일 시장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어제도 이제 1.1% 올라줬는데 앞에 고점을 뚫고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빠진 것을 회복하고도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풀리고 있다 이런 것들도 중국 여행객들도 이제 유럽에 가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요. 한 340유로까지 올랐다가 지금 아마 한 60에서 한 70유로까지 그러니까 한 대여섯 배가 떨어진 거죠 다시. 요게 지금 가장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란이 가장 그 유럽 증시에 이렇게 그 장애물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제거가 되면서 증시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준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약세에도 유럽이나 우리나 같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CS 윈드가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9.5% 올라줬는데요. 제가 이제 3강 MNT CS 윈드는 풍력 관련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추천을 많이 드렸고 금년에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오늘 이제 CS 윈드가 9.5% 오르고 그 다음에 3강 MNT가 한 2.5% 올라줬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오르는 데는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요. 그 풍력 관련 종목 그 시총은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회사인데요. 브로드 윈드라는 종목이 2배가 올랐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00%가 올랐다는 얘기인데요. 대단한 거죠. 이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 호재가 있어서 이제 그렇게 오른 거지만 CS 윈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을 한 50%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 풍력 관련해서 1위 업체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 세제 혜택이요. 다른 쪽은 40% 미국 부품을 썼을 때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 풍력 쪽은 한 20%만 미국 부품을 써도 세제 혜택에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한 돈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간 게 북미나 유럽 쪽에 지금 여러 가지 시설 투자하고 그랬던 거가 지금 이제 좀 빛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제 혜택도 호재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우리 해상풍력은 그 규모로 봤을 때요. 태양광이 한 1.6%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무시해도 되고 지금 북미나 유럽 쪽 시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근한 50%까지 목표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글로벌 1위의 그 위상에 맞게 주가도 여기서 좀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CS 윈드 그래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주봉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한 2년간 평균 주가도 지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투자만 많이 했지 이제 아직까지 결실은 못 보고 있는데 금년 내년으로 가면서 CS 윈드는 그동안에 투자한 것에 열매를 좀 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강 MNT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로 봤을 때 최근에 앞에 저점이 깨지면서 매도 신호까지 이렇게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완전히 또 회복이 됐습니다. 상강 MNT도 보면 주봉으로 보면요. 이런 모양입니다. 2년 내내 이렇게 횡보하면서 주가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상강 MNT는 이제 SK로 넘어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SK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앞으로 성장성을 더 높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부유식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부유식이라는 게 이제 그 바다에 이렇게 뿌리를 박지 않고 해상에 이렇게 띄운다는 얘기인데요. 그쪽 그 매출액이 상강 MNT 그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한 두세 배 정도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CS 윈드든 상강 MNT든 풍력 관련해서 앞으로 성장성만큼은 우리가 믿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투자해 놓은 것들이 금년이나 내년에는 좀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약간 주춤했습니다.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클리오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1.9% 350원 올라서 18,000원입니다. 클리오라는 종목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색조 화장품 관련 대표 종목입니다.
이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은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이제 벗게 되면서 색조 화장 쪽에 좀 이렇게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 비했을 때 좀 상승세가 좀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매출액은 한 28%, 영업이익은 한 8% 정도 좋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각 증권사 몇 군데에서요 클리어를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해놨는데 지금 이제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는 3월에 이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족쇄가 풀릴 것으로 그러다 보면 주가에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작용한다고 그럽니다. 실적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조 화장품은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됐을 때 이쪽 그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보여드리면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139억인데요. 2022년 작년이죠. 179억이 될 것으로. 그래서 코로나 국면에서도 클리오는 장사를 잘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매출이 그렇게 줄지가 않았고요. 다만 일본하고 중국 쪽에서 매출이 조금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이 매출이 줄었던 것들도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국내 같은 경우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그러죠? 밑에서 살짝 이렇게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주봉을 종목마다 자주 보여드리는데요.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절대 그 주가가 지금 다들 낮아 있는 상태다. 이거를 이제 길게 봤을 때 긴 시각으로 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주식을 배울 때요.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고 그러면 강세장에서는 일봉을 보지 말아라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일봉을 보게 되면 겁나서 못 산다는 얘기죠. 주봉이나 월봉을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강세장일 때. 지금 이제 강세장은 아니지만 주가가 다들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며칠 이렇게 올랐다고 그러면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조금 오른 것이 반짝 그 상승이지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가격대다. 클리어도 지금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이렇게 바닥권이다.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앞으로 나올 이제 여러 가지 호재들,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했을 때 아직도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클리어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들도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주봉이나 월봉을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일봉이 조금 올랐다고 그래도 부담 느끼지 마시고 주봉이 아주 낮은 가격이라고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오늘 3.6%, 덴티움이 3.7% 올라줬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강하게 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두 기업이 경영 환경이 비슷하죠. 또 중국 진출해서 그쪽에서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오스템 같은 경우는 중국 1위 업체고요. 그 다음에 덴티움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한 20% 정도가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병수가 굉장히 큰데요. 오늘 나온 그 뉴스는요. 그 VBP라고 그래서 중국에서 그 물품을 조달을 해서 가격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그런 제도 때문에 오스템이나 덴티움이 좀 악영향을 받지 않겠나.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많이 다운이 되겠지만 대신에 가격이 싼 대신에 그 물량이 판매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가격이 다운되면서 오히려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 그런 그 뉴스가 떴어요. 그게 아마 오늘 주가에 이렇게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요. 덴티움이나 오스템이나 제가 보기에는 경영 환경은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강성구 펀드 지금 경영 개입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좋은 뉴스, 나쁜 뉴스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크다. 약간 불안할 수도 있다. 물론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발빠르게 한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죠. 대신에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실적이 탄탄하고 그래프 면에서도 앞에 고점 지금 부근 육박에 있는데요. 임플란트 시장이 중국도 그렇고 지금 덴티움은 또 베트남에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아직 초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성장성이 담보된 그런 주식들이 아닌가, 꾸준히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금년 초에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은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작년에 제가요 한스바이오메드라고 그 여성들 가슴 보형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 이제 그 사고를 쳐서 주가가 한 3배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 근 한 3년 동안 지금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금지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금 살짝 다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5%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지금 한스바이오메드가 금년에 영업이익을 한 38억인가 이 정도 이제 그 흑자를 낼 것으로 지금 공시가 됐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거의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가슴 보형물 쪽도요, 다시 이렇게 영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뼈 이식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기술력이 굉장히 앞서서 국내에서는 조금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업체인데, 그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가슴 보형물에다 넣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판매 금지가 되면서 거의 이렇게 그 회사가 아주 백척간두까지 이렇게 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소송이 아마 400억 정도 되는 소송이 지금 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마 그건 충당금으로 다 어느 정도 메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반영은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500원 올라줬는데요. 이 종목은 안 사더라도 좀 넣어놓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원래 이 종목은 잘 나가던 종목입니다. 기술력도 뛰어나고. 근데 사고 쳐서 그랬기 때문에 그것만 좀 정상화 된다고 그러면, 특히 그 오늘 그 공시된 걸 보니까요, 영업이익이 38억 그 흑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거의 정상화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의 악재들을 다 이렇게 그 무마하고 이제는 회사가 좀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직 들어가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좀 넣어놓고 지켜보면 이런 회사들은 정상화만 된다고 그러면요, 예전 막 2만 원, 3만 원대는 갔었거든요. 제가 한 10년 넘게 이거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재만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빠르게 주가도 회복이 될 수도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안 사더라도 좀 지켜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좋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제 보합 수준에서 덤덤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듯이 유럽 시장이 앞에 고점을 뚫고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아시아권 시장들도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 좀 이렇게 주춤하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새해 들어서는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시장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제 환율 쪽에서 지금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국애들 돈들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은 당장에 뭐 이렇게 주저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실적은 되지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일봉보다는 오히려 주봉이나 월봉 길게 보고서 많이 빠져 있으면 좀 들어가서 사도 되는 시장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동안에 굉장히 비관론이 많았었는데요, 새해 들어서 지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낙관론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물론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장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만 너무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이제는 조금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